우리 얘기를 하면 이제 사실은 여기 대표하면서 이제 지명을 받아서 기재위원장 했던 이게 이제 아마 8대 때 초선 기재위원장하고 제가 기재위원회 간사하면서 쌓았던 이제 우정 아니면 정치적 연대였는데 요걸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가 만들어갔던 이 방식들이 지금 와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 난 기억나는 게 있어요. 대표하면은 대부분 당대표라면 대부분 다수당 당대표가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여기 특이하게 다수당 당대표가 되면서 그래 운영위원장은 내가 겸임하면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을 나눠서 집중해야 이쪽에 성과가 나니까 운영위원장은 수석부대표가 맡아야 된다. 아마 그때 오한석 맞습니다. 수석부대표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운영위원장에 기용했던 기용이라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는데 거기도 우리 다 같은 연배니까. 근데 아마 전국 최초로 운영위원장을 수석이 맡았고 지금은 수석이 맡아서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관례처럼 이제 되고. 근데 이제 그때 했던 그 용기라고 생각해. 사실은 권한을 나눠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왜냐면 운영위원장이면 전국 단위의 운영위원장 연석회의도 가야 되고 거기서 정책이 결정되는 걸 나눠주기도 해야 되는 자리라 되게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거를 대표와 나누는 최초의 대표가 됐는데 그때 혹시 딜이 있었나? 아니면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딜 그런 거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좀 전에도 말씀있었지만 연정이라고 하는 걸 이제 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안 해봤던 거였고 제도도 불비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좀 권력을 나눠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좀 반대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리고 전임 당대표를 했던 분들 사이에서도 대표가 운영위를 장악하고 있어야 그 도 운영을 좀 매끄럽게 대표 생각대로 이렇게 좀 가져가는데 그걸 놓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수석부 대표는 이제 대표가 지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운영위원장을 하게 되면 특별히 마찰은 있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했었는데 저는 아주 성과 있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다행인 거는 이제 지금 그 경기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가 있죠. 그 당시 이제 오한석 수석 부대표 겸 이제 운영위원장이 또 제 뜻을 또 잘 이해해 주시고 하셔서 특별한 무리 없이 잘 했던 그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운영위원장은 다 수석이 맡았죠. 아마 그게 전통이 됐고 17개 광역의회에서 많은 곳에서 지금 그거를 수석 부대표가 다수당 수석 부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그래도 권력도 나누고 대표는 대표로서의 집중, 여기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집중을 해서 하고 있는 지금 아마 정승현 수석이 그렇죠.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죠. 운영위원장. 총괄수석 겸 이제 운영위원장.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그거 잘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되게 잘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좀 교훈을 찾는다고 하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집중이 되면 될수록 그것이 갖는 어떤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급부로는 어느 한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이 문제가 그 효율보다 훨씬 더 상회하기 때문에 권력은 결국은 나눠야 권력은 결국 잘게 쪼갤수록 좋다. 최근에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대통령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언제쯤 한 번간은 심각하게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력이 이 체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 모든 국민이 청와대만 바라보는 이거는 세계 지금 8대 교육국이고 경제 순위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때 대통령제 최초로 만들 때는 2천만이 안 될 때 만든 건데 이 제도를 지금 5,200만? 거기다가 이제 국력은 몇백 배 신장이 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건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또 선호도가 이제 높은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한번 이렇게 좀 심각하게 이렇게 좀 이번은 이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그 정치권에서 이렇게 좀 담론 삼아서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개인적인 얘기한 것도 제가 여기 되게 좋아했던 거는 사실 저가 좀 키가 좀 작거든요. 엄청 훤칠하게 크고 그다음에 이렇게 카리스마 있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휘어잡아서 바로 이제 재선 되자마자 이제 당대표를
물론 일부 제가 도왔다고 하지만 도운 건 별로 없는데. 돈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0대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이제 이때 했던 얘기, 그 다음에 그거를 보좌관하면서 실현했던 얘기, 그리고 당대표 되면서 지금도 사실은 경로위에 있죠. 네네. 예, 이제 한번 요 쭉 본인 얘기를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 진학을 실패를 했어요. 대학 진학을 실패를 하고 이제 전혀 인연도 없던 반월공단에 와서 이제 그 제조업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좀 했는데 제가 들어간 지 불과 뭐 한 2, 3개월 사이에 산재 사고 나는 걸 2번을 경험을 제가 이제 간접 경험을 좀 했죠.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제 기특하기도 한데 노동자 활동이라고 하는 거를 열심히 해서 작업 환경을 이렇게 좀 개선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조합원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는데 24살에 했습니다. 24살에 이제 그때 이제 조합원 규모가 이제 한 200명 정도 됐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을 좀 했고 먼저 하는 과정, 그러니까 제가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96년도까지 했는데 뭐 그 당시엔 정말 그 노동 현장이 열악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노동자 활동도 이렇게 좀 거친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이제 그 당시에 좀 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래요. 제가 이제 과거에 노동자 위원장을 했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좀 의심스러운, 왜냐면 제 눈에서 그런 게 안 보이나 봐요. 이제 뭐 나이도 좀 먹고 초선 때 보였어요. 초선 때는. 노동자도 좀 많이 풀리고. 근데 제가 그 당시 노동자 위원장 하던 시절에 그 사진을 제가 어쩌다 한 번씩 보면 막 제가 봐도 이렇게 놀랄 정도로 생경하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머리 짧게 깎고 막 그야말로 이렇게 좀 전투적인 투사의 모습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도 뭐 이렇게 거울을 보면 내가 과연 진짜 옛날에 노동자 위원장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시절이 좀 있었고요. 해고되고 나서 이제 경실련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부인도 만난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집사람도 이제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애 둘을 낳아서 이제 지금 잘 뭐 이렇게 좀 고맙게도 잘 하여튼 뭐 커나가고 있죠. 커나가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재종길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 눈에 띄어서 그래서 정치에 들어오셨군요. 좀 도와주면 어떻겠나 이제 그래서 이제 보좌관을 했는데요. 이제 보좌관을 하면 보좌관 수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좌관 수첩을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보좌관 수첩을 이렇게 쭉 보는데 그러면 이제 그 보좌관의 이력이 다 나오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급 보좌관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사실 학력 콤플렉스를 가져본 적은 없는데 그때 그걸 처음 보고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저를 사급 보좌관으로 기용을 해주신 국회의원한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라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뭐 사실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대학을 갈 수가 없으니까 또 그 당시에 그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한참 만들어질 때인데 그래서 이제 주경야독을 했죠. 주경야독을 좀 했고 이제 대학 졸업했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사실 20대라고 그래서 20대 후반 막 이때쯤 생긴 24살? 네. 아휴,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경투에서 경로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고 있군요. 그렇죠. 이제 의정 활동의 중심에는 어쨌든 이제 노동이 항상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좀 그렇지. 생각보다 그 노조위원장 출신 친구 부드러웠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지금의 모습에서 그 옛날의 모습이 안 보인다니까. 더군다나 또 그 당시에 뭐 제가 이제 구분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이제 민주노총 전에 전노협이라고 있었어요. 네, 노동자하고 그렇죠. 담병호총 국회의원 위원장을 했던 그런 노동조합 연합단체인데 전노협도 소속 사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한국노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좀 뭐랄까 그 당시 표현은 이제 전투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많이 썼는데 전투적이었고 그런 노동조합 활동들을 했었죠. 그런 내공으로 대표도 하신 거고 또 많은 분의 지지를 받아서 의정 활동을 하신 거가 맞군요. 사실은 우리 둘이 2년 전에 좀 안 좋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여긴 이제 의장이 출마했고 어제 이제 부의장이 출마했는데 사실은 안 됐죠. 둘이 뭐 연합전선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필패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글쎄요. 뭐 결국 이제
뭐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유권자의 선택을 못 받았을 때는 뭐 본인한테 이제 그 문제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의장이 되면 경기도 우위를 좀 어떻게 혁신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생각들, 공약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전달이 메시지 전달이 좀 덜 됐다. 메시지 전달이 좀 제대로 좀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사실은 이게 모르는 얘기인데 우리 의원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선거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게 당내 투표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당내 투표. 그래서 이게 선거에 통해서 이제 당선돼서 오신 분들을 상대로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130명 다 찾아서 인사 다 드리고 만나봐서 그때 다 찍어준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뒤에 와서 보면 표계산이 안 돼. 표계산이 어쩜 그렇게 포커페이스를 잘 하시는지. 물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하고 정치를 해나가는 게 어렵기도 하고 네. 또 이뤄낸 성과가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그 당시 의장 출마를 했다가 이제 왜 안 됐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존경하는 배수문 의원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삼선 도열하면서 어떤 특정 계파나 계보에 속해서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뭐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게 그 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간의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 계파 또는 계보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속해서 활동을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독자적인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주변 동료들과 어떻게 하면 현실화시킬 건가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주로 활동을 많이 했지. 아마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당내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어쨌든 투표 전략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뭐 많은 의원들하고 그때 이제 선거를 통해서 그 생각들 들을 수 있었고 심한 경우 뭐 2006년부터 선거 나와서 계속 안 되다가 2018년에 당선돼서 만났던 저보다는 훨씬 더 먼저 정치를 시작했던 분들을 만나면서 그 눈물겨웠던 얘기를 많이 들었던 난 그 기억이 너무 좋았고 이제 부의장이 안 된 안타까움은 있지만 뭐 다른 부의장님들이 되게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 네. 박수 보내고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밑바탕이 돼서 제가 선거에서 한 번도 안 져봤어요. 제 개인적인 선거에서는. 근데 이제 당내 이게 원내 선거에서 이제 져본 다음에 겸손해지는 걸 좀 배웠고 보다 동료 의원들을 좀 잘 모셔야겠다라는 삼선으로서의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뭐 친구입니다. 사실은 네네. 같은 이제 뱀띠. 그래서 원래 뱀띠가 8대, 9대, 10대 다 유명했어요. 8대 때 하면 제가 알기로는 16명, 그 다음에 9대 때 20명? 지금 다 21명인가 되죠? 네, 21명. 21명. 뱀띠가 거의 경기도 외에 가장 나이로 보면 가장 많은 의원들이 포진한. 아마 거기 회장님이시죠? 을사 회장? 예,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40, 50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대를 굳이 구분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정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세대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구형 뱀띠가 많은데요. 우리 배수문 의원님 사실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참 죄송스러운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이제 의장 경선, 부의장 경선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 의장 출마 생각이 아주 강하셨어요. 강하셨는데 뭐 이렇게 좀 양보 아닌 양보 이렇게 저한테 좀 해주셔서 사실은 몇 번을 이렇게 압력을 넣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훨씬 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배수문 의원님은 제가 이제 그 텔레비전 앞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좀 전에도 우리가 이제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말 젠틀하세요. 그 신사원님이신데 국회에 보면 그 백봉 신사상이라고 있습니다. 백봉 신사상이라고 있는데 전에 그 김근태 의원님이 그 상을 아주 많이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정성호 의원님도 몇 번 받으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특히 공무원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하고 이런 모습들. 아유. 근데 이제 만약에 경기도 의회에도 그런 백봉 신사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뭐 거의 독차지. 아유. 정말입니다. 이건 뭐 제가 이제 그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그 배수문 의원님 하면 생각나는 게 책을 정말 많이 보세요. 책을. 제가 기억나는 게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였는지 16년도였는지 책을 1년 동안 그 경기도 의회 이제 1층에 가면 이제 도서관이 있거든요. 책을 1년 동안 가장 많이 빌려서 본 의원님으로 이제 그때 발표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많이 부족하니까. 아니에요. 아마 우리 뱀띠 얘기를 좀 더 하면 우리 뱀띠가 배출한 인재들이 많죠.
많이 있죠. 국회의원 뭐 단체장 임종성 국회의원님, 임종성 예. 의원 지금 뭐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권칠승 우리 장관님, 권칠승 장관 그렇죠. 지금 또 재선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또 시장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최종환 파주시장, 그다음에 구리의 안승남 시장님, 그다음에 광명의 박승원 시장님, 아주 많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뱀띠가 그 주축이었네. 그러니까 이게 뱀띠를 뭐 특별히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6.25년 뱀띠들이 갖고 있었던 뭐랄까 이렇게 좀 다른 나이대와 구별되어지는 어떤 치열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리끼리도 치열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거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좀 치열하게 접근하고 그랬던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